자, 아리백으로 인한 그 압박이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리백에 대한 압박.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늘려봤자 근데 의미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를 번번이 발목 잡았던 보수정당과 정권의 주장과는 다르게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아리백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전력량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뭐 아시다시피 말해 뭐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미래 경쟁력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죠. 실제로 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총액이 총 약 한 8,200억 달러인데 그 중에 무려 80%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이뤄질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쟤네들 이권 카르텔이야, 비리야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전 정부를 비난하는 동안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기를 놓친 거는 물론이고요.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지원 예산도 줄어들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에서 지금 완전히 밀려나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리백이 사실상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정말 생각 없는 소극적 대응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그중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 산업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 이게 예상된 결과죠.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남 해남군의 아리백 기업 도시 솔라시도가 이제 작년에 미국 기업 TGK랑 2조 6천억 규모의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조성 업무 협약을 맺어요. 성공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154kV의 변전소가 솔라시도 근처에 있어야 된다. 솔라시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2025년 12월까지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업무 협약을 맺었을 때부터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 변전소 하나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변전소를 짓는 그 기간 동안 이 해당 기업을 붙잡아 넣을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산자부나 한국전력이나 윤석열 정부 지원 자체가 부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2025년은커녕 2030년에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이 되고 나버려가지고 결국에는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우리 데이터 센터 지을 거다 라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결정을 내버렸죠 벌써. 지금 모든 기업들이 아리백을 아주 중요한 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 과제로서 판단을 하고 정말 다급히 움직이는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 너무 한가롭게 짝이 없어요.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TGK라는 기업처럼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인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 솔라시고 뭐고 어쩌고 자신들이 들어갈 기반도 안 만들어 놓고서는 업무 협약을 요청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시작을 하면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그럼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일보에서 이번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여건, 그러니까 잠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걸 조사해서 시리즈로 보도를 냈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여건, 그리고 어떤 기술적 요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전력량, 이걸 전부를 감당하고도 훨씬 많은 양이 남는 정도의 그 잠재량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전력망 보강 계획도 지금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고요. 이를테면 지금 이 호남권에서 쭉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345kV의 송전선로 2개뿐이죠. 근데 전기 용량이 약 4.5GW입니다. 수도권에 보내고 나서도 전력이 58.5GW가 남는 상황이래요. 선로 확충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또 신설 계획 중인 345kV의 변전소를 추가적으로 짓는 것 플러스 송전선로를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17개를 설치하는 방향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남 해남하고 전북 새만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서해안을 관통을 해가지고 영흥과 인천으로 500kV 고전압 직류 송전선로 2개도 신설 계획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현존하는 여러 규제 문제라든가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시켜버린 그러니까 예산 감소폭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게 되면 그 잠재량이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큰 폭으로 줄어요. 이러면 사실상 2050년까지 아리백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즉 제도 변화와 송전선로만 계획된 대로만이라도 좀 잘 따라가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반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앞서 전력망 보강 계획도 현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행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 계획만 잡아놨을 뿐인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에서 원전의 중요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재생에너지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놨던 이야기가 뭐였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기에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실제로도 보게 되면 지난 21년에 해외 과학 저널로 알려져 있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놔요. 일사량, 풍속, 국토의 어떤 면적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태양광하고 풍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평가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평가국 42개 중에 꼴찌였죠.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것도 팩트긴 해요. 그런데 국내에서 그간 관련된 연구를 했던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거는 지금 이 꼴찌라는 것과는 별개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내놨던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보게 되면 지역이나 기술적 제약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서 지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나 기술적 제약이 있는 곳을 다 제외하고 평가를 돌려보니까 이걸 기술적 잠재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태양광으로 잠재량이 연간 3117테라와트십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넥스트의 같은 해 분석도 보면 1632테라와트시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서도 2338테라와트시가 평가가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안 오잖아요. 22년 기준 아리백 기업의 연간 전력 사용량, 전체 전력 사용량이에요. 56.338테라와트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이 588테라와트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면 충분한, 사실 차고 넘치는 재생에너지, 태양광만 따져봐 보더라도 충분한 잠재량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현 제도적 규제 요인들이 포함이 되면 태양광 연간 발전량이 495테라와트시, 순식간에 잠재량이 내려앉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규제가 있는 상황에도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태양광만 있습니까? 풍력 에너지 넣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백서에서 나왔던 게 연간 781테라와트시인데 규제를 포함하면 풍력 발전이 연간 171테라와트시로 줄어들더라도 역시나 지금의 규제 수준에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량을 다 커버가 가능한 수준인 거죠. 근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수력, 예를 들어 폭포수의 낙차라든가 강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요즘 이제 그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이제 그 발전량을 얻는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또 아니면 바다 깊은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물의 흐름으로 이 발전량을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여러 이제 신기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또 해서 하면은 그 기술적 잠재량, 이거는 정말 다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 커버도 가능하고, 지금 아리백의 여러 기업들의 이 재생에너지 필요 수준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체 전력 소비량을 이미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적 잠재량, 즉 규제를 잘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걸 달성하고도 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세계가 빠르게 지금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서 나가면서 달려가는 중인데 우리는 뒷걸음질 치다 못해 그냥 뒤로 돌아서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실 당면한 위기란 말이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이 과감한 전환, 그리고 아리백 달성을 위한 이 실질적 지원책이 아주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혹독한 대가,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국가 경제,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챙겨주고 싶어 했던 기업들마저도 다 무너진다는 걸 왜 모를까요? 한심합니다. 정말 원전밖에 몰라요, 윤석열은.